네, 안녕하세요. 고드클래스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전향상 나왔을 때 제가 보통 월 초에 출연하기 때문에 그 월간 전략을 많이 짜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달에 제가 또 이번 달은,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들보다는 모멘텀 거래가 있고 테마성이 있고 좀 개별주 성향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과연 2월 달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남아있는 3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저번 달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2월 달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미국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 자산을 매수해야 되고 중국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매수를 해라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테크는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 쪽보다는 신흥국을 더 봐야 된다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급락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증시가 세게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 다음 화면인 건데요. 다음 화면 봤을 때 지금 이 당시만 보더라도 연준의 자산 가치와 연준의 자산에 대한 보유량과 그다음에 S&P 500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어서 미증시가 세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도 이게 지금 ADR이라는 건데 ADR은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간의 백분이 나눈 겁니다. 얘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면 그만큼 상승 종목 수가 많다는 얘기인 거라서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과매수 구간이 있으니 지수가 코스피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어왔었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도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관련 종목을 보기보다는 개별주 또는 모멘텀 거래가 있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 다음 한번 보게 되면요. 요게 미증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2월 달, 요 검은색깔 선이 2월 달인 건데요. 2월 시작하고 나자마자 올라가지 못하고 나스닥이 2월 한 달 내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 뚫기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고점은 뚫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은근히 종목들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 관련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갔던 섹터가 있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닥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못 갔던 게 코스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뭐라고 했냐면 중소형주를 사야 된다. 지금 중소형주가 있는 게 대부분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는데 코스피는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코스닥이 아래로부터 많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를 다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때 모멘텀이 있는 거죠. 바로 에코프로 BM이 아래로부터 굉장히 세게 올라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에 올라갔던 퍼센트가 70% 정도가 올라오고 저가로부터는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 업종으로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못 가는 거고 코스닥만 돌면서 코스닥에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테마 장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넘어가게 되면요. 자, 요건 이제 2월 한 달간의 모습인 건데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의 모습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 쪽인 거고 여기 옆에는 코스닥인 건데 지금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직도 4천억 원대 매수가 찍혀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게 뭐예요?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 구간대는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스피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반등을 줘도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코스닥은 개인들보다 외국인 매수가 많죠. 결국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많이 사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같은 경우도 금요일도 결국 외국인의 좀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 종목들은 월요일도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3월 달까지도 봤을 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일단 당분간 이번 주도 코스닥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요거는 요번 주 일정인 건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유로존에서 라가르 총재의 연설이 한번 옵니다. 이때 이제 유로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멘트가 있을 것이고 그 아래는 제롬 파월의 이제 상원 청문회가 있고 그 위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그다음이 유로존 라가르드, 그다음 또다시 제롬 파월의 하원, 그다음 있는 게 연준 베이지북, 조트 보고서, 민간 고용이 있죠. 그다음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의 2월달 고용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일본의 BOJ 정책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 발표에 따라서 환율 변동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제 지표가 있고 주요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코스피의 대형주에다가 자신 있게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베팅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이 있다거나 모멘텀이 있다거나 이슈가 있는 아니면 이런 일정주 안에서 종목의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3월 달에도 이런 일정들이 잘 진행하고 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다가 이번 주에 이런 지표 결과가 시장과 좋게 나타나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고용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생기실 것 같은데 요 다음 자료 보게 되면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좀 갖고 나왔습니다. 요 다음 자료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졸트 보고서를 선행하고 있는 지표인 건데 졸트 보고서는 검은색깔 선입니다. 그 아래가 요 다른 것들인 건데 요게 뭐냐면 구인구지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의 횟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잡코리아, 사람인 HR 그런 거 있죠? 그런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 수입니다. 그건 졸트 보고서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걸 선행하고 있는 구인구지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 수가 줄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고가 준다는 얘기는 고용이 줄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이 좋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고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고용 지표도 이번 것도 그렇고 나중에 것도 그렇고 조금씩 우려감은 해소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다도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느냐,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지금 이제부터는 매크로 보시는 데를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려감보다는 조금 이제부터는 고용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요. 요건 이제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에서 종목입니다. 3월 8일 날 삼성 SDI와 GM 간의 MOU 체결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삼성 SDI의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고 특히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 다음 주도 삼성 SDI에 관련된 거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런 밸류 체인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SNS텍의 NDR이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파트 2의 공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보게 되면요. 삼성 SDI와 GM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입니다. 여기 아래에다가는 원래 원통형까지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통형은 뺐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도 시간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일단 제외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찾아본다면 물론 에코프로비엔도 있고 푸소케미칼도 있지만 지금 분리막 쪽에서는 WCP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 SDI와 GM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분리막 쪽인 WCP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동아일렉인 건데 동아 기업이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SDI와 GM 관련된 동아 일렉 쪽인 거니까 동아 기업 이렇게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건 WCP와 동아 기업 정도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월 9일 날 있는 SNS텍의 NDR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기업 설명회를 실적 발표를 추진하는 건데 지금 이미 약간 이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SNS텍은 EUV에 관련 종목인 거죠. 그래서 삼성의 EUV가 펠리클이 도입이 이제 또 나타난 건 아니냐. 최근 들어서 지금 투과율 자체가 90%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펠리클에 대한 가능성이 또 조금 부과되고 있고 그 아래는 블랭크 마스크인데 이 블랭크 마스크에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이슈인 거냐 아니면 EUV인 거냐 블랙마스 관련인 것이냐 이건데 시장 내 기대감은요. EUV 관련도 있지만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약간 지금 루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블랙 마스크를 받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 보게 되면요. 이제 더글로리인 건데 관련주는 당연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보다 지금 파트 2가 더 약간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학교 폭력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파트 2 같은 그 더글로리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공개되고 있는 거니까 주말 사이에 순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 종목이 금요일 이후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주에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로 본다면 이런 일정 주들도 이런 움직임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요. 차트입니다. 이거는 SNS텍인 건데 제가 NDR이 있다라고 했죠.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EUV도 있고 블랙 마스크도 있고 신규 고객사도 있다. 근데 3거래 동안 반도체 종목이 최근에 안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SNS텍은 3거래 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수급 보니까 연기금이 먼저 알고 들어왔고 그리고 올려놓으니까 사모펀드가 또 내용 파악해보니까 내용이 나올 게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모펀드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이게 지금 3거래일째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 3월 9일 목요일까지 이런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 전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올 수가 있고 3월 9일 NDR 내용에 따라서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대로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더글로리 관련된 종목의 차트인 겁니다. 최근에 사실 이때였죠. 더글로리 파트 1 공개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내려왔던 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다 보니까 종목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쭉 옆으로 기어가다가 최근에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잡아놓고 금요일 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연기금도 팔고 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샀고 사모펀드도 쭉 팔고 있다가 금요일에 삽니다. 이게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더글로리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을 사고 있지 않나를 본다면 이전에 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던 게 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2가 이슈화가 된다면 최소한 이 정고점 라인, 요 라인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슈화되는 거, 그다음에 더글로리 2가 실제로 넷플릭스 안에서 순위가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아시아 안에서 순위가 얼만큼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된다면 이전에 내려왔었던 정고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일정 주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셔도 지금 미디어 관련 종목들, 그다음 아까 또 뭐였죠? SNS텍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SNS텍 같은 경우도 약간 3거래 동안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봉과 또는 월봉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에 있거나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EUV 관련 이슈가 붙던 아니면 새로운 고객사가 붙게 된다. 근데 그 새로운 고객사가 굉장히 뭐 글로벌적으로 큰 기업이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텍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삼성 SDI의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그 외 2차 전지 안에서도 아직도 수주 공시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더 올라갈 종목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 공략주로 오늘 SNS 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종목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매니저님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10시 10분부터 진행할 건데 이미 방은 얘가 열어놓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입장하시면 10시 10분부터 공개할 건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해외 증시 동향, 그 다음에 대박 캘린더를 통해서 이번 주에 대한 일정, 그다음 남아있는 이번 주 일정뿐만 아니고 3월 달 걸 한 달 다 볼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저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네.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입장하시면 제가 10시 10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다음 주가 되면 CPI도 발표를 하고 맞아요. 또 다다다음 주면 FOMC 회의도 있는 만큼 3월달 일정 우리 매니저님 공개 방송 참고하시면서 더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